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준하처리와 일장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분야가 해마다 두 문제, 평균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8회 때는 네 문제나 출제가 됐는데 지난해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년 10회 때는 반드시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배 에 이용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의미 없이 뭐 무슨 농학 이론적인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재배적으로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교재는 76면부터 81면에 돼 있고요. 오늘 그러면 준하철이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나철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개화 유도를 위해 생육 중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온도로 처리하는 것. 예, 추나처리는 보통 저온 추나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럼 뭐 영어로 뭐 버날리제이션 이랬지만 이거 무시해도 됩니다. 예, 춘자가 뭐겠어요? 봄춘, 화가 꽃화. 뭔지 몰라도 꽃을 피교하는 거다.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분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데, 저도 처음에는 왜 이게 준하체를 해야 될까? 이게 사실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의욕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 뭐 작물을 재배하거나 뭐 그런 경험이 없지만, 감감이 생각할 때, 이게 그런 거구나. 보통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보리 같은 경우를 준하철에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다 뭡니까? 저온에 이렇게 뭡니까? 딱 이렇게 처하게 함으로써 꽃을 피게 한다.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 의미가. 왜 이걸 하는가 하고 저 굉장히 사실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만약에 보리를 언제 그 파종을 하죠? 가을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에 수확을 하는데 가을에 파종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종자에. 당연하게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꽃이 보리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미는,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준하철이를 할까 했더니만, 가을에 종자를 뿌리지 않고 만약에 봄에 뿌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에 씨앗을 아무리 뿌려봐봐야 보리가 싹을 틔우겠습니까? 안 틔우겠습니까? 안 틔우겠죠. 예. 왜냐하면 찬 기운에서 그 싹을 틔우고 하지, 봄에는 따뜻한 기운이니까 벌써 그 싹을 못 틔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바로 이 준하철을 한다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이게 제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보통 가을에 보리를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때가 지나가지고, 예, 그것을 뿌리지 못했을 때, 근데 봄에 씨를 뿌려도 보리가 싹을 돋아나게 하려면 결국은 그 보리 종자에다가 이 저온, 일정한 그 온도를 저온으로 이렇게 뭐 처리를 해주면 그 이제 이게 아직도 가을인갑다, 뭐 겨울인갑다 이래가지고 보리가 싹을 틔워서 보리가 자라게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사용하니까 재배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철이 지났을 때도 보리 싹을 틔우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한다.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저온 처리를 하고, 어디다가 이제 저온 처리를 해주냐면 작물의 생장점, 그렇죠, 이 생장점에 해야만이 그 싹을 틔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 춘화는 광선의 유무와 관계없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온으로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온 춘화, 대부분 춘화 처리는 보통 저온 춘화를 의미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주로 그런 그 저온 춘화가 뭐냐면 가을에, 예, 추파니까 가을에 파종하는 작물, 예, 대표적으로 보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월동작물, 겨울을 지나서 봄에 이렇게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거나 그런 작물들이 있죠. 그런 작물들을 대부분 저온 춘화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앞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을 겁니다. 그죠? 화분화할 때, 예, 고온 춘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온, 저온으로 하지 않고 높은 온도, 즉 10도에서 한 30도 정도 되는 온도에 처하게 함으로써 그 춘화 처리하는 것은 주로 어떤 작물입니까? 예, 여름 작물. 그래서 답이 그때 뭐였습니까? 상추였죠. 그렇죠? 예, 봄에 파종하는 작물.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춘화 처리를 언제 어디에 하냐? 이런 종자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이 싹을 틔운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종자에 많이 하겠죠. 그렇죠? 종자에다가 씨앗에다가 저온 처리를 하거나 쉽게 말해서 상추 같은 경우는 고온 처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종자에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배추나 무나 뭐 주파맹류나, 그죠? 그런데 제가 배추하고 양배추 이렇게 따로 했는데, 배추는 종자에 하고 양배추는 또 종자에 씨앗에 하지 않나 봐요. 그렇죠? 그걸 갖고 씨앗이 하지 않고 잎에다가 하는 경우 녹식물 춘화형이라고 돼 있죠. 잎에다가 처리를 하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요 구분이 중요한 겁니다.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요. 양배추, 배추가 아니고 양배추죠. 그리고 당근, 양파, 파, 브로콜리. 통상 이거 등이니까 많아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지문은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주로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걸 이제 외우려고 이렇게 하려면 좀 이렇게 혼선이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는 뭡니까? 탁 그냥 그대로 답을 알 수 있도록. 재배학 문제는 뭐 단답형으로 이렇게 묻는, 굉장히 지문이 짧잖아요. 그렇죠? 단답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이 녹식물 춘화형은 뭐다. 이런 것을 딱 이렇게 요 하나만 암기하면 되겠죠. 그죠? 배추, 양배추도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잘 봐보면 양배추도 있고 양파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양파. 저는 뭡니까? 양배추의 양, 그리고 파. 그죠? 예. 그리고 당근은 당, 브로콜리는 부. 그러니까 양파 당부합니다.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면, 요거만 딱 외워버리면, 요거는 잎에다 하고 나머지는 종자에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금년에도 당연하게 이제 춘화 처리가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도 너무 쉬운 걸로 안 나올 겁니다. 좀 이따가 이제 기출문제 풀어봐겠지만, 특별하게 뭐 공부할 양이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해마다 출제됐어요. 아셨죠? 자, 이춘화, 제춘화, 이걸 뭐냐? 이는 이별할 때 이자겠죠. 그쵸? 예. 쟤는 다시 제자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춘화 보면 저온 춘화 처리 중 25도에서 35도의 고온에, 원래 10도에서 0도에서 한 10도 정도가 이제 저온 처리하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뜨거워져 버리면 춘화 처리 효과가 상실되겠죠. 저온에 감능해야 되는데,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춘화가 이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춘화가 안 된다. 그죠? 갑자기 구원이 취하게 되면 그렇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재춘화라는 것은 다시 춘화한다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춘화가 안 된 것을 다시 또 저온 처리를 하면 또 다시 춘화가 되나 봐요. 예. 그런 것을 재춘화라고 한다. 그렇게만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좀 이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면, 뭐 진짜 박승희 말따나 크게 뭐 신경 쓸 게 없구나. 춘화라는 것이 어떤 거구나. 꽃을 피우게 하는 철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좌지 현상. 이것도 이제 출제가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농학 용어적인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좌지 현상, 발음이 좀 유의하세요. 좌지 그런 게 좀 그렇지만은, 쉽게 말해 이 좌지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 앞에서 생장과 발효 9편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도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지만, 식물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곧 두 단계를 거친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양생장은 잎줄기 뭐 이런 것들이, 뿌리 이런 것들이 막 성장하는 거고, 생식생장은 꽃이 피어가지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 과정이 생식생장이잖아요. 그걸 뭡니까? 너무 그 생식생장을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같이 공부했죠. 그 탄질률이 높아야 돼요. 탄소가 많고 질소는 적어야만이 꽃이 피운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적정한 뭡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빛이 뭡니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이제 뭡니까? 똑같지는 않잖아요.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그러지 않고 뭡니까?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고 겨울에는 밤의 길이가 길죠. 그렇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것에서도 작물의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는 그것이 이제 뭡니까? 일장 효과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춘화, 그죠? 이 꽃을 피우게 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좌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뭔 얘기인지 알죠? 결국은 뭡니까?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이 시엔율이라든지 일장이라든지 이런 춘화, 이런 것이 이제 꽃을 피우도록 하려고 뭡니까? 피우는데 기본 조건이죠. 그죠? 춘화는 온도, 그죠? 일장은 빛, 예. 그리고, 예. 이산화탄소는 많고 질소는 적어졌을 때, 이럴 때 이제 꽃을 잘 피우는데 이것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꽃을 못 피우면 계속 잎만 무성하게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양 생장만 계속하고 생식 생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현상, 이런 것을 좌지 현상이라고 한다라고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꽃 피우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4, 5, 6. 벌써 일단 느낌이 오죠? 해마다 그냥 나온다. 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죠. 야,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데, 박승희는 슬라이드 달락 2장이고, 양파 당부합니다. 그거 하나만 그냥 기억하라고 하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지. 자, 1회. 식물의 종자가 발한 후, 중기에 생장점이 발효하고 있을 때 일정 기간 저온을 거침으로 꽃을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은 뭡니까? 춘화예요. 뭐 경화, 좌지, 휴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좌지도 이렇게 예문이 나와 있으니까 좌지 현상을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춘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현상. 온도 자극에서 화학 분화가 촉진된다. 꽃을 피우게 한다. 춘화. 그죠? 그잖아요. 축파성 밀 종자를 저온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볼이나 밀 같은 거 주파성, 그죠? 일정 기간 저온에 두면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하면 정상적으로 출수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쉽게 말해서 원래 가을에 뿌려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왜 춘화 처리를 하지? 했는데 가을에 뿌리지 않고 시기가 지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파종을 하려고 하면 그 뭡니까? 씨앗이 발화도 안 되고 꽃도 안 피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정 기간 정원에 딱 처리를 해갖고 가을인 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파종을 하면 그 싹을 튀고 꽃을 피우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배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춘화 처리가 뭡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안 그러면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재배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이론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춘화 처리고 기출로 어디다 볼까요? 갈로 내용의 순서대로 옳게 나가는 것은 조언이 안에 꽂는 현상이 유기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춘화. 그죠? 봄춘 꽃화. 그리고 당근, 양배추. 이거 뭡니까? 양파 당부합니다. 그거 같다. 그죠? 요것은 무엇으로 식물체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해야만 조내가며 화분화가 이루어지죠. 녹식물 춘화형으로. 그죠? 종자에다 하는 게 아니죠. 녹식물 춘화형은 양파 당부합니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요걸 외워야 되잖아요. 요 하나 정도는. 그쵸? 자, 그리고 기출 이렇게 볼게요. 작물의 생육 일정 시기에 저온을 경과해야 개화가 일어나는 현상. 또 맨날 저온 나오고 개화 나오면 뭡니까? 춘화 처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화도 여기 딱 있죠? 경화도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순화, 분화 이런 거는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넣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이해하게 또 넣기도 하고 어떤 데 막 그러죠. 그러니까 구조원하게 그냥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거 없어요. 저온 뭐 꽃피우게 한다. 저온 처리해서 그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상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화 처리 시기에 따른 구분적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종자 춘화형, 맹류, 무, 양파 당부합니다. 아니면 다 종자 춘화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자 춘화형, 배추, 양배추. 요거 헷갈릴까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배추는 종자인데 양배추는 뭐라고요? 양파 당부합니다 할 때 이 양배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녹채기 요거 잎에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겁니다. 녹식물 춘화형, 브로콜리파. 양파 할 때 파자, 브로콜리 당부합니다. 브로콜리. 그죠? 맞고요. 녹식물 춘화형, 당근, 양파 맞죠? 양파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2번이 틀린 거네요. 자, 종자가 발한 후 또는 중기의 생장점이 발효하고 있을 때 일정 기간 저온을 거침으로써 화가 형성되는 것은 이랬습니다. 좋은 게 뭐죠? 춘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춘화 처리는 보통 저온 춘화, 그죠? 의미하며 저온 처리 자극의 감흥 부위는
작물의 생장점이다. 그쵸? 맞고요. 좋은 춘화는 광선의 유무와 관계는 없으나 고운 춘화는 처리 중 암흑 상태가 필요하다. 그쵸? 예, 맞고요. 춘화 처리를 받은 후에 고온이나 건조 상태에 두면은 어떻게 되죠? 춘화 처리 효과가 상실돼 버리죠. 예, 저온으로 해야 되는데, 그쵸? 그것을 뭐라고 한다요? 예, 춘화와 이별한다요. 하니까 이춘화라고 한다. 하니까 맞고요. 잎만 무성하게 자라다가 생직생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현상으로 저온 과정을 거치지 못해 춘화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출수하지 못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좌지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쌀로 현상 제일 뭐 이상을 넣었어요. 막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게 보니까 뭐 쉽게 말해서 부서 간의 어떤 뭐 이익이지 않습니까? 부서의 어떤 이익을 만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현상을 쌀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부서하고 협력도 안 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걸 사일로 현상이라고 해요. 전혀 이제 뭐 재배학과 상관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틀린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춘화 처리가 이제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일장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일장이라고 하면요. 일이 그냥 날일자고 뭐 장, 뭐 그 기냐, 뭐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가 기냐, 해가 짧라. 뭐 그것에 따라서 예, 효과가 좀 달라지는 거. 그것을 뭡니까? 재배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재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거는 별로 농학적인 그 뭡니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흙을 연구했더라 어떤 흙이 가장 좋은가? 그런 것을 연구했듯이 이런 그 뭡니까? 그 낮의 길이가 길고 짧음에 따라서 꽃이 피는, 어떤 거는 낮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꽃이 피는 식물도 있고, 어떤 거는 낮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꽃이 피는 식물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것을 자연현상대로 놔두면 이대로인데,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낮의 길이가 뭡니까? 짧아졌을 때 개화가 촉진되는 그 뭡니까? 그 작물이 있다 쳐요. 그러면 이것을 뭐 쉽게 말해서 낮의 길이가 길매도 불구하고 빛을 좀 뭡니까? 차단을 시키거나 이러면은 어메 낮의 길이가 짧아졌네 하고 작물이 뭡니까? 쉽게 꽃을 피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재배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겁니다. 해마다 하여튼 2문제 정도 평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온 그 온도 할 때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변온 내 온도차 있지 않습니까? 낮과 밤의 온도차가 다르잖아요. 낮에는 좀 온도가 뜨겁고 밤에는 서늘하고, 이것도 재배적으로 어떤 거죠? 굉장히 좋은 거 있죠. 예, 그래서 변온이 작물 생육에 좋다 나쁘다? 좋다. 예, 그래야만이 밤에 뭡니까? 쉽게 말해서 막 고추 같은 거 잘 자라게 하고 막, 그래서 사진까지 이제 오래 붙인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것도 농업적으로 재배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 효과를 가지고. 예, 그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장 효과는 어떤 건가? 일장, 그러니까 광주기, 그죠? 쉽게 말해서 뭐 낮의 길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명기의 길이니까, 그죠? 24 중에서 낮의 길이가 얼마냐?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죠. 식물의 화성 및 화성기니까 꽃을 피우는 거, 뭐 그런 거겠죠. 그 밖에 여러 발육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으로 식물의 화분화와 개화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일조시간의 변화. 그러니까 예,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기도 하고, 낮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꽃이 피기도 하고, 그런 것을 연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결국 그 일조시간, 낮의 길이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그 뭡니까? 꽃이 피고 막 하는 것을 일장 효과라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뭐 개념으로 달달달달 외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그 낮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꽃을 피우는 것이 이제 뭐 장일이라고 하고, 낮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그 뭡니까? 꽃을 피우는 것은 단일이라고 해요. 예, 장일이라는 건 요 보면은 명기의 길이가 안기보다 길 때, 그죠?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밤보다 낮이 밤보다 길 때, 그럴 때는 뭡니까? 장일이겠죠. 기니까, 그죠? 낮의 길이를 뜨면 장일이고, 명기가 안기보다 짧을 때,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는 뭐요? 단일이란다. 뭐 이것도 뭐 이렇게 이걸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개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장일이 뭔지 단일이 뭔지. 그리고 감응 부위는 어디에 하냐면, 춘화처리는 어디에 했어요? 생장점. 생장점에 있잖아요. 그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하니까. 그런데 이
일장 효과는 잎에, 잎에다가 이렇게 영향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좀 구분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성숙함이 잎에다 한다. 그렇게 다른 여러분들 그 비교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제가 기재를 한 거고요. 자, 일장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어린 식물은 일장에 감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요. 왜냐하면 꽃을 피우게 하는 그 단계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발육한 후에 감응하겠죠. 그렇죠? 꽃을 피우는 단계, 그럴 때 되니까 어느 정도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고, 장일 식물은 질소의 부족 시 탄질률이 크면 개화가 촉진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그러나 이거는 좀 무시하세요. 이거는 무시하고 기재 들어가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작물은 질소가 부족할 때, 즉 뭐죠? 우리가 화학 분화 때도 배웠죠. 탄질률이 어때야만이 개화가 잘 된다? 탄소는 이산화탄소는 많고 질소는 적어졌을 때, 그래야만이 그 조건에서 꽃이 잘 핀다는 얘기죠. 화학 분화가 되니까 그죠? 꽃이 발화된다 뭐 그런 의미 아닙니까? 화학 분화가, 그죠? 이럴 때 개화가 촉진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중단,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야간 조파라고 돼 있어요. 단일식물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단일 보이죠? 낮의 길이가 짧을 때, 밤보다 짧을 때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해요. 뒤에서 이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단일식물은 일정 시간 이상의 연속 안개가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가 춘화에서도 저온 춘화 말고 고온 춘화는 암기 상태에서 이렇게 그 춘화 처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연속 안개가 절대로 필요하다. 왜냐면은 벌써 말 자체, 이것도 어떻게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단일이라는 게 뭐예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짧을 때, 그러니까 밤이 긴다는 얘기예요. 밤이 기니까 당연하게 이 안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밤이 길어야만이 꽃을 피우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속 안기가 필요하다. 연속 안기 중 광의 조사는 뭡니까? 광이 딱 비춰져요. 쉽게 말해서 안기라는 거는 빛이 없을 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광을 비춰줘 버리면 연속 암기를 분단화해서 암기의 합계가 명기보다 길어도 단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암기가 길다, 쉽게 말해서 15시간이 밤이다 치더라도 잠깐 한 1분 정도 빛을 딱 쬐어버리면, 1분 쬐어주면 14시간 59분 동안 암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꽃을 못 피운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갖고 광이 중단, 야간 조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무슨 이렇게 단일이 뭐냐, 장일이 뭐냐, 일정효과가 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장일식물이 어떤 거냐, 그러면 단일식물은 어떤 거냐, 그리고 중성식물은 어떤 거냐, 이제 이걸 물어요. 이제 장일식물은 앞에서도 봤죠. 낮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그럴 때 꽃을 피우는 식물이에요. 낮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은 낮이 무조건 긴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딱 이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죠? 겨울에는 밤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밤이 길이가 좀 짧아지죠.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도 이게 왜 16시간, 18시간 이렇게 돼 있는가, 이건 저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하여튼 봄에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들을 다 장일식물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셨죠? 겨울보다 봄이 낮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작물로 보면 이 시금치 같은 것도 1월, 2월 달에 아마 수확하나 그럴 겁니다. 겨울 작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파라든지 양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상추라든지 감자, 완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로 따지면 이런 것들이 장일식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감자가 사실 몇 월 달에 꽃을 피우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완두가 언제 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장일식물이 뭔지, 그리고 꽃도 제가 완전 쥐약이라 그랬죠. 꽃도 구모초, 페투니아가 어떻게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제가 원예작물에 분류할 때 시험 문제는
뭐 주팔연초인 거 딱 한 번 나왔죠. 그죠? 그런 식으로 딱 한 번 나왔지만, 예, 결국은 주파라는 게 뭡니까?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피는 꽃. 예, 그것을 뭡니까? 주파 1년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봄에 피는 꽃. 예. 여름에 피는 꽃.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장일식물이 되는 거예요. 낮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그죠? 예. 그런데 이 펜지라든지 데이지라든지 금자나 이게 막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외우는가 참 이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음 중 뭐 이런 것들 장일식물이라고 한다. 뭐 아니면 뭐 이거 장일식물은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참 깝깝하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페투니아다. 아무리 사진까지 막 보면서 외울라 해도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여성분들은 진짜 꽃을 잘 아시더라고요. 펜지, 데이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붙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해갖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무식하게 이렇게 외웠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 강의할 때 제 스타일을 잘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암기하지 맙시다. 이해만 합시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외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사극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극 버전으로 제가 두 문자를 만들었어요. 상강께서 양양에서 시무식을 완료하시고 금오초를 펜데이꽃으로 폐하셨다. 그래갖고 상은 상추, 예, 감은 감자 있지 않습니까? 양양 양배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양에서 양파 양배추 있죠? 예, 양양에서 시무식, 예, 시금치, 예, 금오초, 예, 금자나 여기 있죠? 시무식을 완료하시고 할 때 완은 여기 완두겠죠. 그죠? 그리고 금오초를 펜데이 꽃으로, 그러면 펜지, 데이지. 그죠? 예. 그리고 꽃으로 폐하셨다 할 때 그 폐는 페투니아.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오초를 펜데이 꽃으로 폐하셨다는 지금 화훼 작물. 예. 그리고 앞에 거는 뭡니까? 이 농작물. 그걸로 이렇게 저는 이제 한번 이렇게 외워서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야, 뭐 그럴 필요 없어. 이건 다들 봄, 여름 꽃이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재배학 강의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외우는 거. 그래갖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 시작한 뭐 5분 전에 그냥 새로 한번 딱 요것만 기억해야지 하고 이제 만약에 나오면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일식물이라는 건 뭐냐면 요 봐, 단일 상태에서 그 낮의 길이가 좀 짧아졌을 때 뭡니까? 화성이 유독 촉진된다니까 꽃이 피는 거니까 늦여름이나 가을에 꽃 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단일식물이에요. 그걸 보면 국화, 뭐 코스모스, 이거는 뭐 저는 알겠어요. 이거는 알겠는데 호박이 언제 꽃이 피는지, 오이가 언제 꽃이 피는지, 뭐 딸기야 요새 시설 재배하니까 뭐 연중이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노지 재배하게 되면은 뭡니까? 늦여름에서 가을에 꽃이 피나 봐요. 이제 딸기가 노지에서 재배했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 뭐 칼링코에 포인세티아 이렇게 코스모스 국화는 알겠는데 칼링코에 포인세티아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리코에가 이렇게 생긴 거고 포인세티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늦여름이나 가을에 꽃이 피나 봐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제가 사진으로 오래 붙여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할 수 없고 잘 나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국화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가을 국화겠죠. 예. 그러니까 단일 식물은 늦여름이나 가을에 피는 꽃이 피는 그런 식물들을 단일 식물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외울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예 그냥 저는 또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오호라 딸들이 콩국을 옥탐에서 신청하고 이게 뭐 옥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옥션. 예. 요새 막 이렇게 막 직접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콩국을 이제 옥션에서 신청하고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두 문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시대 있잖아요. 예, 코로나 칼 포인트에 멘붕이 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예, 그래갖고 오이, 예, 호박이니까 뭡니까? 바깥잖아요. 오라, 딸들이, 딸기. 그죠? 예, 들인
예, 들깨. 그리고 콩은 콩. 예, 국은 뭡니까? 국하겠죠. 그죠? 그리고 옥담에서 할 때 옥수수, 담배. 요렇게 이제 해서 농작물을 정리를 했고요. 앞에는 하여튼 농작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 덜 헷갈리니까. 화해작물이 나오면 뒤에 것만 딱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칼 포인트, 코스모스, 나팔꽃, 코로나 칼 포인트에 칼링코에 포인세트.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칼 포인트 딱 나오면 이거는 단일식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 멘붕이 왔다. 뭐 맨드람이나 봉선화 이런 것들도 이제 가을에 꽃이 피나 봐요. 그죠? 그리고 뭐 칸나, 셀비아도 있지만 다 넣을 수는 없고, 주로 그래도 좀 시험 문제 지문도 나왔고 하는 뭡니까? 작물과 화이는 여기다 한번 만들어서 넣어보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꾸준하게 요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외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어떻게 이걸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온 작물들을 외우지 하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굉장히 많이 혼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갖고 계속 뭐 자꾸 떠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외워져요. 뭐 우리가 앞에서 병충해도 사상경 같은 역시 도적질은 탈로가 나니 하지 맙시다. 뭐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늦여름이나 가을에 꽃을 피는 거 이런 것들은 단일식물이라고 한다. 뭐 쉽게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뭐 봄꽃이나 아니면은 가을꽃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이 중성이란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낮의 길이가 길건 밤의 길이가 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작물이에요. 여기 보면 일정한 한계일장이 없이 넓은 번외 일장에서 귀하는 식물이니까 잘 그냥 뭐 꽃피는 거는 낮의 길이 밤의 길이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 예,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놓고 외워주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것만 딱 정확히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일식물인 것은 장일식물인 것은 이렇게 나오더라도 한 개는 뭘로 나오죠? 예, 중성식물로 나와버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예, 요것만이라도 꼭 외우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금 녹색도 많이 있죠. 요 녹색들이 뭐냐면 다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던 품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이걸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뭡니까? 더 넣은 겁니다. 아셨죠? 고딩이 강가에서 셀토하고 이제 셀토라는 게 뭐 토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토하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고당인데 고추 당근 있지 않습니까? 고당. 그래갖고 고딩, 중딩, 고딩 우리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냥 고딩이 강가에서 할 때 예, 강낭콩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강낭콩 가지 이런 거 강가에서 셀토하고 하면 샐러리 토마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 뭡니까? 예, 그 농작물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할 때 시크라멘 여기서부터는 이제 뭡니까? 시크라멘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시험 문제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시크라멘, 예, 시크라멘 장미, 예, 장미 있죠, 그렇죠? 시장에서, 예, 시장에서 그럼 뒤에 거는 다 일단은 화해작물이다 하면 여러분들 연상하기는 좀 쉬워요. 지문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토록 떠들면 되거든요. 뒤에 거 떠들면 되고 만약에 뭡니까? 농작물이에요. 그럼 앞에 거를 싹 이렇게 우리가 올리시면 되죠. 그죠? 시장에서 뭡니까? 그 다음에 진정제를 사 먹었다. 진정제 할 때 진은 진달래고요. 그 다음에 제는 뭡니까? 제라늄. 제라늄이 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몇 번을 봐도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저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꽃이인 것 같아요. 봐도 뭐 전혀 뭐 그냥 그런 것이 안 생깁니다. 연상이 안 되고 사진으로 공부하려도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0개밖에 안 되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고당이 강가에서 셀토하고 토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어? 그 토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돼.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진정제를 사 먹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장일, 단일,
중성. 이렇게 이제 그 알면 되고, 요 이제 또 정일이라는 게, 요게 7회 때 요거 딱 한번 지문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일 식물은 뭐냐면 중간 식물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요건 좀 용어가 좀 틀리잖아요. 장일, 단일, 예. 그 다음에 중성, 이게 아니고, 그쵸? 중성도 아니고 중간이라 그러거든요. 정일식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보겠습니다. 좁은 범위의 일장에서만 아주,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아주 작은 범위에서만 그 뭡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개의 한계 일장이 있다. 이렇게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요 사탕수수 있잖아요. 사탕수수가 이렇게 생겼네요. 예. 뭐 옥수수처럼 생긴 것 같은데 왜 또 뭐 이런 것이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사탕수수의 F106 품종이 있대요. 요거는 12시간에서 12시 45분. 예. 그 정도 뭡니까? 낮의 길이가 딱 되는 골때서만 어떻게 된다고요? 꽃이 피는 거예요. 예, 뭐 11시간 59분 돼도 그 꽃이 안 피나 봐요. 낮의 길이가 딱 요 정도 됐을 때 요걸 갖고 야 정확하게 뭐 한다 뭐 그런 의미인지 뭔지 몰라도 정일, 그죠? 정해진 뭐 일장에서만 뭡니까, 꽃을 피우는 식물, 이렇게 해서 정일을 만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갖고 또 중간 식물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일 식물, 중간 식물 두 개의 한계 일장이 있다. 사탕수수, 예, 요까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지문이 나왔으니까 정일까지 이제 그 뭡니까, 7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요.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 왜 일장효과가 중요한지, 예. 그 농업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하겠죠. 잘 봐보세요. 꽃의 개화기를 조절한다. 예, 해서 잘 봐보세요. 단일성 국화는 단일 식물이었죠. 가을에 꽃을 피우니까, 그죠? 예. 근데 쉽게 말해서 가을에 꽃을 피우는데 단일 처리로 촉성 재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름이에요. 여름인데 뭡니까? 낮의 길이가 그럴 땐 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단일은 어떠죠? 낮의 길이가 짧아져야만이 어떻게 되죠?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름에 국화한테 빛을 못 받게 이렇게 차강 재배하는 거예요. 예, 이 시키면서 빛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국화가 어머 벌써 가을이 왔네 하고 어떻게 되겠죠? 여름에 꽃을 피워버리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고 장일 처리로 억제 재배한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장일이라는 게 뭡니까? 낮의 길이가 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전조라는 게 뭡니까? 조명을 비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가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빛을 비춰줘 버리세요. 그러면은 국화는 가을이 된 줄도 모르고 어떻게 되죠? 아유, 아직도 낮의 길이가 기네, 여름이네, 이러면서 어떻게 되겠죠? 꽃을 피우겠어요? 안 피우겠어요? 안 피우겠죠. 예. 그렇게 뭡니까? 개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여기 개화기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요 일장 효과를 갖고. 이것 때문에 일장 효과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막 미리 막 빨리빨리 키우고 싶으면 국화 같은 경우는 빛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어머 벌써 낮의 길이가 짧아졌네? 가을이 됐나 봐 하고 꽃을 피운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의 조절 했는데 요 제가 박과 가지과 이게 시험 문제 예측된다는 게 뭐냐면 이 바로 이렇게 박과 채소들 있잖아요. 박과 채소들은 에틸렌에서 봤죠. 식물 호르몬. 예, 에틸렌이 뭐였죠? 예, 에틸렌 네, 그 뭡니까? 한 개. 다른 건 대부분 노화, 촉진 이런 것만 있는데 딱 한 개 기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박과 채소에다가 에틸렌을 뭡니까? 이렇게 막 뿌려주면 어떻게 되죠? 앙코 착생수를 증가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거기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채소한테 앙코 착생수가 많으면, 앙꽃이 많이 피우면 그 뭡니까? 재배적으로 굉장히 좋은 건가 봐요. 그죠? 앙꽃이 많아야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저온 단일 상태에서 온도는 낮게 하고 뭡니까? 단일이라는 게 뭐죠? 낮의 길이가 짧아지도록 하는 거. 그 상태로 딱 하면은 어떻게 되죠? 에틸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오이호박이 그러면서 앙꽃 착생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농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럼 결국 앙꽃 착생수가 증가되면 오이호박이 뭡니까? 훨씬 많이 달린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단일 상태로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바깥 채소들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화도 미리 꽃을 피우게 하거나 아니면 늦게 꽃을 피우게 하거나 이렇게 뭡니까? 빛을 쪼아주고 차단함으로써 예, 꽃 개화기도 조절하고 또 그리고 암꽃 착생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오유 호박이 많이 달리게 하려고 저온 단일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 단일 중요한 게 이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조금 이거 안 쪼아주는 거죠. 그죠? 차단하는 거죠. 단일이라는 거는 차단시켜버리면 암꽃 착생수를 증가시키니까 굉장히 예, 농업적으로 이용하겠죠. 그리고 오유 호박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하나 뭐가 생각나나요? 바깥에서 예, 접목하면 병충해가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깥채소가 뭐냐 이런 것을 계속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죠? 예. 원예작물에 분류해서 막 옛날에 막 그 농학 이론적인 분류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재배적으로 중요한 거, 예, 분류 중에서도 그런 걸 묻는다고요. 그래서 8회, 9회 때 계속 바깥 채소가 뭐냐 이런 것을 시험 문제 출제가 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뭐 자웅기주 식물인 이런 것들도 뭐 암수, 그 암컷이 수컷 이건 동물이시네요. 예, 하여튼 뭐 암이 수가 되고 또 이렇게 수는 또 암으로 성전환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단일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단일체를 좀 이렇게 성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장기간도 이렇게 발육시킬 수 있어요. 익힐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구마 이제 뭐 덩이 뿌리 이게 뭐라 그랬죠? 건이라 그랬고 감자는 덩이 줄기라 그러니까 경이라 그랬잖아요. 줄기 경자 써서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자연영양 번식법에서 한번 강의를 했고 그리고 지난 원예작물의 분류 그 편에서 또다시 또 한번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기나 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뿌리 같은 경우는 주로 뭡니까? 빛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예, 뿌리니까 그 뭡니까 그 배광성 싫어한다 배척한다 할 때 배광성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햇빛을 막 좋아지면 아 나 햇빛 싫어하고 빛편에서 봤죠. 뿌리는 반대편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빛을 싫어하니까.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뿌리나 줄기 같은 경우는 빛을 뭡니까? 빛 쪼이는 걸 싫어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단일 조건, 빛이 좀 없는 상태에서 발육이 조장되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걸 뭐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저장 기간에 발육하는데도 농업적으로 이용하니까 쉽게 말해서 다 고구마를 키울 때는 단일 조건이 좋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재배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파에 마늘에 비늘줄기는 예. 여기는 다 하여튼 결국은 땅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땅속에 있으니까 싫어하니까 예, 단일 조건이 맞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비늘줄기 해갖고 이걸 뭐요? 인경이라 그랬죠. 그죠? 예, 인경 비늘 인자를 쓰는지 줄기 경자를 쓰는지 뭐 해갖고 인경입니다. 그죠? 예, 줄기는 어떻게 써요? 빛을 많은 상태에서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일 조건에서 발육이 조장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의 예이고 꼭 요게 마늘, 양파만 그렇다는 건 아니죠. 예, 줄기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장일 조건에서 빛이 많았을 때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단일 상태, 장일 상태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재배하는 분들이 빛을 차단하거나 빛을 쪼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갖고, 요런 조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되고, 또 육전연안이 이제 그 단축시킬 때, 예, 쉽게 말해서 촉성 재배를 한다 그러나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온실 재배도 할 수 있고, 일장 처리로서 여름 작물, 여름에만 자라는 것을 뭡니까? 겨울에도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겨울에 시설에서 여름에 그 뭡니까?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죠.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중연안도 단축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제가 요걸로 한 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게 그 뭡니까? 중요하냐? 예. 자, 들깨는 뭐죠? 일단 장일입니까? 단일입니까? 단일 식물이에요. 예,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 죄송합니다.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 그럴 때 이제 꽃을 피우는 게 들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들깨의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깻잎을 수확할 목적도 있겠고요. 들깨를 수확해서 들깨 기름을 만들 목적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겠고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깻잎을
수확할 목적으로 들깨를 키운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잎이 커지고 줄기가 커지고 하는 건 뭐죠? 앞에서 배웠죠? 영양생장. 그리고 요 뭡니까? 요 꽃을 피고 들깨 들깨를 수확할 목적일 때는 이거는 들깨가 수확하고 이거는 뭡니까? 요 들깨가 자라고 하는 건 꽃이 핀 이후에 들깨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고 하겠죠. 이거는 생식 생장 단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 생장기에만 머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단일 식물인데 낮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어떻게 되죠? 꽃을 피운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가을에 꽃이 피는데도 불구하고 이 들깨 재배하는 데다가 계속 가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빛을 쪼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들깨가 아이고 가을이 됐구나라고 모르고요. 아이고 아직도 여름인가봐 하고 꽃을 피우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께서 깻잎을 계속 수확할 수 있겠죠. 따고 땄는데 들깨는 아직도 가을이 아니고 여름인가봐 그러면서 계속 들깨 잎을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영양생장기만 계속 있는 겁니다. 생식생장기로 넘어가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은 뭡니까? 들깻잎을 수확할 목적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예. 계속 빛을 쬐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쓰는 거고, 만약에 들깨를 수확할 목적이면 어떻게 되죠? 예, 빨리 뭡니까? 이게 꽃이 피고 들깨가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름에도 불구하고 빛을 딱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차단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벌써 가을이 됐나 봐 하고 꽃을 막 피워갖고 빨리 들깨를 만들어 버리죠. 이 영양생장 단계를 멈추고 생식생장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영양생장을 안 하고 오직 생식생장만 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깨를 수확할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재배적으로.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일장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뭡니까? 그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들깨를 키우지만 잎을 수확할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일장 효과를 갖고 처리를 재배에 이용하는지, 들깨를 수확할 목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여러분들 이제 딱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들깨 목적이면 어떻다고요? 예. 빛을 빨리 차단해 버릴수록 가을이 됐네 하고 빨리 꽃을 피워서 들깨를 만들 거고요. 예. 들깨가 목적이 아니고 들깨는 잎을 수확할 목적이라면 꽃을 피우면 안 되죠. 계속 영양생장기에 멈춰야 되니까. 그러면은 가을이 됐다는 걸 알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빛을 쬐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깨는 계속 여름인가 봐 하고 이렇게 들깨잎만 계속 생산할 수 있죠. 예,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봐보세요. 1, 2, 3, 4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작년만 안 나왔습니다. 작년만.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 개 일장이 없어 일장에 관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중성식물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장일도 있고 단일도 있고 중성도 있지만 무조건 놓고 중성은 꼭 외워야 된다. 중성을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여러분? 고딩이 강가에서 셀토하고 시장에서 진정제를 사 먹었어요.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진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 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성식물은 뭐요? 고딩이 할 때 고추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당근 할 때 그 당근을 당인데 고딩으로 제가 이제 바꾼 거죠. 예, 고추, 당근, 이런 식으로 딱 그냥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암기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걸 다 알겠습니까? 딸기가. 이게 단일인지 장일인지 막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딸기는 뭐죠? 오호라 딸들이 할 때 그 딸기니까 뭐죠? 예, 단일. 그죠? 예. 요 상추는 뭐요? 예, 상관께서 할 때 벌써 볼 때 상추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장일이겠죠. 그죠? 예,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국화는 뭡니까? 콩국 할 때 국인데 그거 몰라도 이거는 가을 꽃인 걸 아니까. 그죠? 이거는 단일 식물이다. 예, 그렇게 알 수가 있겠고. 자, 단일 일장 조건에서 개화를 억제하여서 야간에 보강을 실시하는 작물을 그랬어요. 예, 아이고야, 요거 바로 전에 제가 들깻잎 있잖아요. 그걸 갖고 설명한 거예요. 단일 조건에서 일단 꽃을 피우는 건 뭐죠? 예, 이 장미는 벌써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거는 뭐죠? 시장에서 할 때 이 장미잖아요. 그렇죠? 예, 시끌하내면 장미, 예, 그 화의 작물. 예, 그리고 토마토는 뭐죠? 예, 셀토하고 할 때 토마토는 이것도 또 중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지는 뭡니까? 고딩이 강가에서 할 때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성은 꼭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는 다 중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 단일 맞네요. 그리고 이제 계화 억제를 위하니까 꽃을 안 피우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 그 가을이 된 걸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이 요 국화가 되겠습니다. 자, 3회 또 볼게요. 장일 일장 조건에서 계화가 유도초에. 아이고야, 이건 또 장일이네요. 장일. 그죠? 장일이니까 뭡니까? 삼강께서 양양에서 시무식을 완료하시고 금오초를 펜대의 꽃으로 폐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제 외웠다 그랬죠. 예. 요게 이제 뭐냐면 고추. 벌써 딱 나오죠. 고추는 뭐죠? 고딩이 할 때 고추잖아요. 중성. 중성은 무조건 중성 한 개만 외워놔도 기본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있는 건 벌써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요 가란지, 다란지 요것만 알면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딸기는 뭡니까? 오라 딸들이 할 때 그 딸이니까 이거는 단일식물. 그죠? 예. 상추, 시금치는 뭐예요? 예. 상강께서 할 때 상추. 양양에서 시무식을 시행하시고, 예, 이 시금치 딱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두 문자로 만들어서 외우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거는 당연하게 이게 시금치 그림을 뭐예요 1월 2월 달에 수확하고 뭐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자라는 식물인가 봐요. 그래서 당연하게 어이구야 장일 일장 요 알 겁니다. 장일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저도 이제 뭐 어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봄에 꽃을 피운다 하니까 그냥 좀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장일 그다음에 단일 그다음에 중성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분해서 외우시면 이제 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에 나온 거 한번 봐보세요. 요 4에는 나왔는데 이게 아마 제가 교재 만들 때 이게 막 이게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만 바꾼 거지 해마다 나온 겁니다. 자, 도로건설로 야간 조명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아이고 조명이 많이 늘어나네요. 계화 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그러니까 결국 야간 조명을 하면은 계화가 안 되는 거니까 결국 뭡니까? 단일 식물일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뭡니까? 깻잎 같은 경우, 예, 계속 빛을 비춰주면, 아이고, 아직도 가을이 아닌가 봐 하고 가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안 피우고 계속 들게 잎만 자란다 그랬죠. 영양생기한게만 머문다 그랬죠. 이것도 바로 그거예요. 아이고, 원래 뭡니까? 꽃을 피워야 되는데 계속 뭡니까? 도로건설 하다 보면 막 빛을 막 켜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밤에 이제 작업을 한다 치면, 그러면 뭡니까? 작물이 아이고야 이게 가을이 아니고 여름인갑다 하고 꽃을 안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 단일 단일 식물이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보면은 장미는 뭡니까? 당장 고당이 강가에서 셀토하고 시장에서 할 때 시끄라면 장미 할 때 그거죠. 그죠? 벌써 요건 아닌 거고. 그죠? 요 폐하셨다는 요거 뭡니까? 요거는 장일이 되겠죠. 페투니아. 그죠? 예, 봄꽃. 여기 시끄라면 있네요. 시끄라면 요것은 뭐죠? 중성. 국화는 단일. 그죠? 그러니까 요게 다 틀리죠. 금오초는 뭡니까? 금오초. 예, 금오초를 펜대의 것으로 폐하셨다 그랬으니까 장일일 거고요. 예, 제라늄은 뭐죠? 예. 진정제 할 때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성만 어느 정도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칼링코의 포인세티아. 제가 이게 아이고 이게 참 어려워요. 막 그랬잖아요. 이게 다 지금 현재 사진까지 만들어서 어려붙인 이유가 이런 것들이 지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배학에서 지문화되었던 우리가 작물이나 화에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근데 이 뭡니까? 칼코는 뭐죠? 예, 코로나 칼 포인트에 멘붕이 왔다 할 때 칼포죠. 예, 그러니까 요게 뭡니까? 단일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오이의 성결정식에 받은 영농지도는 그랬습니다. 자, 지난해 처음으로 오이를 재배했던 오이가 가지가가 아니고 박가죠. 예, 오이 가지처럼 생겼지만 박가다. 그죠? 이 박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에틸렌을 해갖고 좋은 단일 환경하면 안구 착생수를 증가시켜주고 접목을 하면 어떻게 되죠? 덩굴 쪼김병이 뭡니까? 예방된다. 예, 농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기출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 이 박가를 안고 수가 적어서 주변 농가보다 생산이 적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안고 수가 지난해에 많아졌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저온 단일 환경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암컷 착성수가 증가하더라.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재배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일장 효과를 갖고. 그렇죠? 저온 단일 환경으로 처리를 했다. 이 답은 3번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예, 계속 해마다 나오는데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장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과 관련되는 현상은 A농가는 지난해 노지에 국화를 심었어요. 가을에 철화를 수확하여 출하했대요. 재배지 주변에 가로등이 밤에 켜있으면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안 피죠. 아직도 열린갑다 하고 안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국가의 꽂는 문화가 억제되겠죠. 그러니까 안 핀다니까요. 개화가 되지 않아서 경제적 손실을 입다. 이게 결국 뭡니까? 광 준다. 예. 안기가 계속 끼는데 빛을 딱 쬐어주는 순간에 뭡니까? 그 광 준다는 현상이 딱 나오죠. 그쵸? 예,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순머지 현상도 있고 또 브라스팅 현상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도장은 이거는 뭐 거의 의미가 진짜 이상한 데서 있나 봐요. 막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무 이제 어떤 데는 이렇게 예문 나왔던 것이 다음에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 교재에다도 했는데 순무지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줄기의 신장이 억제되고 짧은 마디에 한 꽃이 밀생하는 것을 순무지 현상이라고 하는구나. 참 이게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라도 한번 읽어 나누시면 뭡니까 이게 농학 용어 같은 거 한 문제씩 나오잖아요. 야 진짜 정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동고 뭐 해갖고 그게 나왔습니다만은 전혀 엉뚱한 것이 나와요. 뭐 또 예측해 놓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경화나 이런 거 대부분 그런 거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뭐 그 동고 그게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 다음 강의에 이제 그 동고 이제 그 기출문제라는 것도 한번 풀어드리겠지만 그런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은 제가 재배학에서 하여튼 어떤 이제 쓰여졌던 것은 꼭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블라스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꽃눈이 미발육되는 꽃봉오리가 고사하는 현상을 블라스팅 현상이라고 해요. 예,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 작년 9회 때가 뭐냐면 블라스팅이 아니었죠. 제가 앞에서 비편 설명할 때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빛과 관련되니까. 그죠? 예. 근데 지난해 9회 때는 뭐가 어떻게 나왔냐면 블라인드 현상이라고 나왔어요. 블라인드 현상도 블라인드가 뭡니까? 그 창문에 그 햇빛 가리개잖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햇빛이 차단되면서 결국 뭐 어떻게 되죠? 꽃눈 미발을 꽃봉오리가 고사하는 거. 그러니까 재배학의 용어가 보면 어떤 거 네이버로 잘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배학 용어로 경화가 나오질 않아요. 뭐 동맥경화 찾아봐보면 그런 식으로 경화만 나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용어도 막 이것 썼다 저것 썼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블라스팅이라고 제가 갖고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블라인드 현상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 블라인드 제가 그 문제 풀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블라인드 잘 모르면 아이고 창문 그 블라인드 있잖아요.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햇빛을 가렸네? 예. 그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햇빛을 가리면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물이 잘 안 자라죠. 그죠? 햇빛이 없는데 어떻게 꽃이 피겠어요? 예. 왜냐하면 꽃이 피는 조건이 탄질률이 높아야 되고 적정한 빛이 있어야 되고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만이 뭡니까? 꽃을 피우잖아요. 그걸 갖고 우리가 뭐죠? 그 화합분화, 예, 꽃을 피우는 그쪽에서 공부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재배학의 가장 중심적인 걸 딱 떠올리시면 풀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7회 때는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회 때는 이렇게 두 문제 나왔네요. 보통 이렇게 장일 조건에서 뭐 16, 18 이거까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8시간이 낮 길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겨울에도 18시, 여름에도 18시간 낮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많은 그냥 하여튼 장일 조건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지금 뭐 학자들처럼 왜 그런지 아닌지를 따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니까. 예, 결국 뭡니까? 이건 봄꽃이겠죠. 봄꽃 딱 하면 돼요. 그죠? 장일식물이라고 하며 예, 시금치, 완두입니다. 제가 오타를 했네요. 상추, 양파, 감자 등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돌리시면 되죠? 자, 그 삼감께서 양양에서 시무식을 완료하시고 예, 요 상감할 때 상추입니다. 예, 요 감이 있죠? 예, 양양에서 그죠? 시무식을 완료하시고 그 시무식을 완료하시고 딱 끝나죠. 예, 농작물은 앞에 있다 그랬죠. 그죠? 뒤에 거는 뭐죠? 예, 금어초를 팬데이 꽃으로 폐하셨다. 그 뒤에는 화해작물, 예, 화해작물 장일식물인 거.
그걸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떠들다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질 겁니다. 이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뭡니까? 단일 조건 그랬죠. 단일 조건에는 단일 식물이라고 하고 뭐 가지, 콩, 오이, 호박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뭐 이 콩은 뭐예요? 콩국일 거고, 그죠? 예. 오이는 뭐예요? 오호라 할 때 오이, 호박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문 만든 게 다 이런 거. 기존에 출제되었던 작물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막 그냥 있는 거 막 진짜 시키면서 단일 식물 전부 다를 외워자가 아니죠. 이렇게 출제되었던 것만 갖고 오호라, 예, 딸들이 콩국, 예, 콩 이렇게 나오죠. 국은 뭐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개가 제가 그래서 뭡니까? 장일식물, 단일식물, 중성식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중성식물만이라도 정확히 외워라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봐보세요. 이 가지가 요 안에 낀겨 있잖아요. 가지는 뭡니까? 고등이 강가에서 할 때 그 가지란 말이에요. 이 중성식물이죠. 이렇게 한 개가 딱 낀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서 풀고 막 문제를 풀면서 야 이게 단일, 장일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놓고 외우지 않으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두 문자라도 외우고 만에 하나 여러 가지 다 외우면 좋겠지만 중성은 진짜 구분이 잘 안 되니까요. 봄, 여름 것으로 이렇게 뭐 봄, 여름 갈 곳이다 이걸로 구분이 안 되니까 중성만큼은 꼭 외워자는 게 그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가지 요게 이제 중성인데 단일 식물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틀린 겁니다. 그죠? 자, 3번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식물을 중성식물이라고 한다. 그죠? 예. 요게 바로 이제 중성식물 가지 같은 거. 토마토, 당근, 강낭콩 있죠. 예. 토마토는 뭡니까? 셀토하고 올 때 토마토를 꼬고. 예. 당근, 강낭콩 이거는 뭡니까? 호당이 할 때 당근. 강낭콩은 뭐죠? 강가에서 할 때 강낭콩이죠. 가진 강가 할 때 그 가지가 요게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당이 강가에서 셀토하고 하는 게 이게 중성식물 맞고요. 좁은 범위의 화성에서는 유도 촉진되는 식물을 정일, 일장이 정해졌다 이런 거죠, 그렇죠? 12시에서 12시 45분 그 정도 뭡니까 낮의 길이가 될 때 딱 꽃을 피우는 거, 그걸 뭐라 그랬죠? 예, 정일식물 또는 중간식물. 그리고 그 대표적인 품종이 뭐가 있죠? 사탕수수. 그죠?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온 거는 반드시 그 플러스 알파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취해 볼까요? 한 개 일장보다도 짧을 때 개하는 건 뭡니까? 예, 단일 식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을에 피는 꽃을 피우는 거. 그죠? 예, 뭐죠? 가을에 꽃 피우는 건 국화는 딱 맞고요. 이 포인트 세팅하는 뭐죠? 코로나 칼 포인트 할 때 그 칼은 깔린 거에 포인트 할 때 그 포는 포인세티아 이거잖아요. 그죠? 코로나 칼 포인트에 뒤에 거는 다 제가 화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장미 시클라멘은 뭐죠? 예. 요거는 시클라멘은 시장에서 할 때 시고 장미는 뭐죠? 장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벌써 중성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하니까 지금 1시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목이 거의 이렇게 잠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제 재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장효과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해서 이렇게 제가 뭡니까 작년에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 뭐 72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떠들었습니다만 이 72번이 뭐냐면 51번부터 75번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한 72번째 정도에 요 문제가 나올 거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예, 다음 시간까지 하면 강의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20문제에서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22문제, 많으면 23문제까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재배학 공부를 하신 겁니다. 자, 단일 조건에서 개화 억제를 위하, 그러니까 야간에 보강을 시하는 작물, 이거는 뭐죠? 깻잎을 수확할 목적으로 계속 빛을 쬐어주는 거예요. 가을이 아주 안 됐어 하고, 그죠? 빛을 쬐어주는 거. 뭐죠? 예, 들깨. 이렇게 단일 작물을 가지고 이렇게
빛을 이용해 가지고 뭡니까 계속 영양생장 단계에 머물게 해갖고 들깨만을 계속 뭡니까 들깨 잎만을 수확할 목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그쵸? 자 설명드렸죠 앞에서. 자 도로건설로 야간 조명이 늘어난 지역에서 개화가 지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하회작물을 그렸어요. 제가 이제 이 꽃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화훼작물을 이렇게 집어넣었었는데요. 예, 뭐죠? 칼 포인트에 요게 이제 단일 식물이죠. 그죠? 코로나 칼 포인트에 멘붕이 왔다. 요것은 뭡니까? 단일 작물의 화훼 품목들이죠. 예, 국화는 단일 맞고 시크라는 뭐죠? 시장에서 할 때 시죠. 요거는 중성이 되겠죠. 그죠? 장미는 뭐죠? 이것도 중성이죠. 그죠? 예. 시장에서 할 때 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금오초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장일일 거고, 예. 금오초를 펜데이 것으로 피하셨다 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제라늄은 뭐죠? 진정제 할 때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다? 중성이다. 그러니까 중성 한 개만 쫙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중성. 이렇게 해도, 뭡니까? 이 예문이 나오게 되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중성 한 개는 꼭 외우세요. 제일 쉽죠? 고딩이 시키면 술을 막 많이 먹은지 어쩐지 몰라도 강가에서 스스로 토하고 시장에서 진정제를 사 먹었다. 그거만 딱 기억하시면 되니까 중성은. 그죠? 자, 다음 용어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게 그 앞에서 기출문제 풀어봤죠. 예, 그걸 갖고 새로 한번 공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 봤어요. 참, 그리고 이 도장 현상을 제가 새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수분 과잉시나 광부족시, 이렇게 웃자라만, 웃자란다는 거 있죠? 쭉쭉쭉쭉 키가 멀 때처럼 기는 거. 그걸 갖고 도장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예, 우리가 맨날 웃자람 현상만 갖고 공부를 했었지 도장 현상을 몰랐잖아요. 그죠? 그게 웃자람 현상이 도장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아셨죠? 웃자람은 이게 아마 우리나라 말로 웃자라다 쭉쭉쭉 자라다 이런 거고 도장이라는 거는 이게 한자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장, 예, 뭐 커진다, 뭐 이렇게 길어진다, 뭐 그런 의미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도장 현상 그렇게 같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험 기출은 되지 않고 지문만 나왔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숨머지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줄기의 신장이 억제되고 짧은 마디에 앙꽃이 밀생하는 것. 그런 걸 숨머지 현상이라고 한다. 블라스팅은 뭐죠? 예, 블라인드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꽃눈이 미발육도 꽃봉오리가 고사하는 걸 블라스틱 현상, 블라인드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광중단 현상. 그랬습니다. 광중단 현상이라는 거는 암기 중에 빛을 딱 쬐어줬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중단되는 거죠. 예. 아무리 그다음에 뭡니까 암기가 길다 하더라도 뭡니까 일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예, 바로 그거죠. 연속 암기 중 광의 조사로 연속 암기를 분단하여 어떻게 되죠? 예, 암기의 합계가 명기보다 길어도 단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인데 요걸 바꿔놨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조금 이렇게 순서만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일장 효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기출 문제가 됐지만은 이런 사례적으로 또 다시 나올 거다 해갖고 사례 문제를 새로 한번 또 경험해보자. 미리 한번 뭡니까 실전 적응해보자는 의미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오이를 재배했던 A농가에 오이 안꽃 창생수가 져서 주변 농가보다 생산량이 적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원래는 오이 안개수가 지난해보다 많아져서 생산량이 증가됐다. 어떻게 했으니까 그러죠? 좋은 단일 환경으로 관리를 했으니까 그렇다. 그죠? 앞에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본 내용입니다. 자, 작물의 일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좁은 범위에서 화성의 유도 그러니까 된방 딱 느껴지죠? 예, 딱 정해진 일장 하에서만 뭡니까? 꽃이 피니까 정일이라고도 한다. 또 중간이라고 한다. 사탕수수 F106 품종이 대표적이다. 앞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7회 때 나온 뭡니까? 지문을 가지고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들어서 정리를 한 거고요. 2번. 일장효과란 일장이 식물의 화성 및 그 밖의 여러 방역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으로 맞고요. 식물의 화분화와 개화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일조 시간의 변화이다. 그죠? 예, 일조 시간에 따라서 꽃이 피기도 하고 안 피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단일도 있고 장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일정 효과의 발현은 광도가 증가할수록 효과가 크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이 광도가 증가할수록 효과가 클 거고. 자, 장일식물은 탄질률이 작으면 개화가 촉진된다. 예, 요거 이제 쉽게 말해서 단일식물은 또 뭐 이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예, 뭡니까? 장일식물은 탄질률이 높아야 예, 쉽게 말해서 이산화탄소는 무조건 좋은 거고 질소는 뭡니까? 그 꽃 핀 이후부터는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질소는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탄질률이 높아야 개화가 촉진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작으면 그랬으니까 예, 요게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 봤네요. 예, 농업적 이용에 관한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죠? 맨날 단일이 뭐냐, 장일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재배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그쵸? 자, 단일성 국화는 무엇으로 해갖고 축성 재배를 하죠? 쉽게 말해서 빨리 꽃 피우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름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왔어요.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빛을 안 쬐어져 버리면 되죠. 그래야만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뭐 가을이 됐구나 하고 꽃을 피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전조가 아니라 차강을 해야 되죠. 빛을 차단해야 되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고요. 무엇으로 억제 재배를 하면 억제 재배를 한다? 예, 빛을 또 막 계속 비춰줘요. 그러면은 가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계속 비춰주면 아직도 여름인가 봐 하고 꽃을 안 피우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억제 재배라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조 재배가 될 겁니다. 자, 연중개화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균연재배라고 한다. 예, 용어까지도 한번 공부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오이, 호박 등 바깥 채소를 저온 단일 상태로 하면 어떻게 되죠? 뭐가 증가하죠? 에틸렌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에틸렌은 원래 식물 호르몬 공부할 때 노화 촉진, 예, 이거였는데 플러스 뭐죠? 안꽃, 바깥 채소의 안꽃 착상수를 증가시킨다. 그까지는 꼭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라 그랬죠. 이 꽃이 여기도 나온 거예요. 일장 여기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에틸렌이 증감에 따라서 안꽃 착상수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장일로 하면 당연하게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고구마의 덩이 뿌리. 이것도 뭐 시험 문제 이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뭡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 재배적 이용에 굉장히 많은 그 이용을 하고 있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내봤습니다. 고구마 뿌리, 예, 덩이줄기지만 결국 이것도 어디 땅속에 있잖아요. 그죠? 달리아의 알뿌리, 그죠?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무슨 조건에서 발육이 조장되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빛이 그 낮의 길이가 길 때 잘 되겠어요? 아니면 뿌리니까 낮의 길이가 짧을 때 잘 되겠어요? 낮의 길이가 짧을 때 잘 되겠죠. 예, 뿌리는 일단 빛을 싫어하고 이런 걸 너무 뜨끈뜨끈한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뿌리 채소들은 대부분 뭐요? 호냉성이라고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뿌리 같은 거. 열매만 뜨끈뜨끈한 걸 좋아하니까 호온성이고, 그죠? 나머지 잎이나 줄기나 다 이런 것들은 예, 뭡니까? 온도, 예, 적정한 좀 서늘한 온도를 좋아하니까 혼행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빛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뿌리는 단일 조건에서 발육이 잘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양파나 마늘의 비늘줄기, 예, 이런 것은 뭡니까? 그래도 줄기잖아요. 줄기는 어떻게 되겠죠? 그래도 빛을 많이 쬐어주고 온도도 좀 뜨끈뜨끈하고 할 때 어떻게 되죠? 더 잘 자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장일 조건. 장일 조건에서 발육이 초당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출은 안 됐지만은 일장효과 들어가다 보면 항상 좀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죠. 7회 때는 정일까지도 이제 나올 정도로 하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농업적 이용으로 물을 수가 있겠다. 맨날 뭐 국화 그거 갖고만 뭡니까 그 문제 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들깨로 바꾼 거고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농작물을 가지고 어떻게 일장을 갖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출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8회하고 9회 때 어떻게 나왔는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8회 때는 봐보시면 이게 이제 추나처리 이쪽에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요. 그런데 추나처리 공부할 게 별로 없었죠.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가 꼭까지 공부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조원에서 일정량 경과의 식물체 화합을 하고 유기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 추나, 그죠? 예, 맨날 이거 문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25도, 30도에서 30도 노출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예, 이 결국 그 추나된 것이 안 되죠. 떠나버리죠. 이별한다 할 때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한다? 이추나라 한다. 그죠? 뭐 일비한다 이런 건 벌써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종자 춘화형. 이건 뭐죠? 양파. 아,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녹책이죠. 그죠? 잎에다 하는 거는 거. 예, 잎에다 하는 게 양파 당부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양파, 당근은 뭐요? 이거는 뭡니까? 녹식물. 예, 잎에다가 뭡니까? 잎에다가 이제 뭡니까? 온도 처리해 주는 거죠. 예. 여기 당근 여기 또 있죠. 그리고 양파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요? 예, 녹식물 춘화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추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 양파 당부합니다 정도만 딱 기억하고 보통 춘화 처리는 저온 춘화다. 그런데 고온 춘화하는 경우는 여름 작물 같은 경우. 그죠? 그거 있다. 그 정도만 알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게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8회 이거 봐보세요. 또 2문제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총 오늘 그 강의에서 4문제나 나온 거예요. 예, 4문제나. 그리고 그전에도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해마다 출제가 됐었죠. 예, 그 춘하철이도 그렇고 일장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2~3문제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잎들기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생산 중에 인공조명을 맞죠? 예, 잎들기를 생산하려면 예, 계속 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빛을 쬐주면 가을이 된 줄 모르고 계속 들깬 잎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쵸? 예. 이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예. 바로 옆에는 또 뭡니까? 다른 작물을 심었는데, 뭡니까? 꽃을 피워야 되는 꽃을 못 피운다는 얘기죠. 그쵸? 그게 결국은 뭐겠어요? 단일 식물이겠죠. 그쵸? 예. 여는 꽃 안 피워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잎을 수확할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칼림코에는 뭡니까? 예,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화훼 작물이니까. 예, 그죠? 코로나 칼 포인트 할 때 그 칼림코에, 그죠? 예, 포인트에 대하도 문제 나오고 칼림코에도 문제가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코로나 칼 포인트에 이 칼포 이거를 안 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다? 단일 식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피해를 보겠죠. 그렇죠? 예. 자, 오이의 암꽃수를 증가시켜서 육묘, 예, 관리기법. 예, 육묘에도 당연하게 이게 뭡니까? 관리할 수 있지만은 주로 이것은 지금 뭡니까? 예, 일장 효과로 따지면 저온 단일 조건. 이게 앞에서도 2번인가 나왔나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8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깥채소, 오이 그러면 그냥 오이는 가지가가 아니고 바가고요. 제가 그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예. 이것이 계속 이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8회 때 총 4문제가 나왔어요. 9회 봐보세요. 한 문제도 안 나왔죠? 예. 처음으로 이렇게 한 문제도 안 나온 경우가 거의 없죠.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꾸준하게 8회, 9회 때 보면 꾸준하게 한두 문제씩, 최소한 한두 문제씩 꾸준하게 나왔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왔다 하는 것은 그 다음 쉽게 말해서 10회 때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 뭐 9회 때 안 나오는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춘화 처리하고 일장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래 이제 시설 재배하고 양액 재배하고 나눠서 해갖고 총 16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결국 양액 재배라는 게 뭐냐면요. 시설 안에서 뭡니까? 대부분 양액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비닐하우스라든지 플라스틱 하우스라든지 이런 안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따로 빼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한 강의로 그냥 마무리 지려고 제가 시설 재배, 양액 재배해서 재배학 종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25문제 공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